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미국에 있는 재산, 즉 해외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신고할지, 그리고 만약에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된다면 한국의 세법 과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조세 문제를 국제조세라고 하는데요. 상속증여도 이 국제조세에 대한 문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 같은 경우도 올해, 작년, 재작년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세가 계속 있었어요. 물론 이제 대응을 잘 해서 과태료도 최소한으로 하고 증여세도 최소한으로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이 과태료 부분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시고 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조세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야, 비거주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단지 어디에 영주권이 있다,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 어느 나라 국적이다, 이런 것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어느 나라 과세관청, 한국으로 말하면 국세청, 미국으로 말하면 IRS인데요. 어느 나라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를 하느냐, 즉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국제조세 같은 경우는 소득, 법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어디서 낼지에 대한 그런 다툼이 해당 국가의 과세관청 간의 갈등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까지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부분은 국제조약도 잘 체결이 되어 있어서 한쪽 국가에 이제 주로 낸다는 것만 결정이 된다면 한쪽에서 낸 세금을 한쪽에서 공제해 주기도 하고, 이런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제조세가 맺어져 있지 않고요. 자칫 잘못하면 양쪽 국가에 50%, 40%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보고 의무를 해태하는 바람에 엄청난 과태료를 내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 이런 부분은 먼저 조심을 하자,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거주자면 전 세계의 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먼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한국 세법을 보면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따지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365일보다 하루 더 많은, 절반의 하루가 더 많은 183일을 어디에 머물렀냐를 1차적으로 따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기록을 보고서 어느 나라 거주자, 즉 어느 나라 과세관청에 세금을 낼지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거주 일수다. 하지만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요, 단순히 183일 갖고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를 제일 먼저 따져요.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 즉 나의 소득을 갖고 부양하는 가족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를 거주자 판단의 가장 중심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같이 생활을 하는 가족, 어느 나라의 재산이 주로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주로 활동하는 직업인지를 따져서 거주자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공통적으로 요즘 주장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상 어디에 머물렀냐를 따져서 거주자를 판단하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법인세나 소득세 할 때 그런 기준입니다. 특히 소득세 할 때의 기준이에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 요거는 소득세 할 때의 기준이고요. 우리 상속세, 증여세 할 때는 좀 더 포괄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국 쪽 회계사나 변호사들하고 일을 할 때 들어본 바에 의해서는 주관적인 거주 의사까지도 따져서 미국의 상속세를 내는지 다른 나라의 상속세를 낼 건지 이런 미국의 거주자 여부를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것은 어느 과세관청,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따져야 우리가 앞으로 논의될 상속세, 증여세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처음 볼 거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요, 그 돌아가시는 분이, 즉 피상속인,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보통은 자녀보다 먼저 돌아가실 거니까 부모님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따져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한국의 거주자라면 한국 안에 있는 재산과 한국 밖에 있는 재산을 모두 합쳐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한국 세법에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세법이라고 한다면 일괄공제로 5억을 해주고요.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추가로 5억 공제, 그리고 배우자가 법적 상속지분 최고까지 모두 받게 됐을 때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되는 그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민을 가면 나는 상속세를 그 나라 세법에 따라 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흔히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로는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은 한국과 같은 상속세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그 나라로 이민을 가면 상속세가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실 분,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 어느 나라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거주자가 아니시고 해외 이민을 가셨어요. 부모님이 비거주자라면 그 자녀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쨌든 그 부모님의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만 한정을 지어서 기본공제 2억만 해주고 상속세를 이제 내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세, 증여세는 국제조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이민 가신 나라에서 뭐 상속세가 얼마 나왔다 한들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계산할 때 빼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부모님 말고 그 상속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인, 즉 자녀라고 할게요. 그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이제 한국 세법상 해외 비거주자라면 우리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하는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9개월 안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상속세는 그나마 좀 단순해요. 돌아가실 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한국 밖에 있는지 이렇게 따져서 하는데, 그러면 참고로 부모님이 비거주자시고 모든 재산이 한국 밖에 있다면 한국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세는 비교적 간단했죠. 그럼 다음 증여세를 한번 볼게요. 제가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 소재 여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증여세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증여세는 한국의 증여세법은
바로 받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상속세는 누구 중심이다? 주는 사람 중심이다. 즉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님이 어디 있냐를 따진다. 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세법에 따라서 받는 사람, 자녀라고 해볼게요. 자녀가 부모님 재산을 받을 때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트릭스 한번 같이 보시죠. 자녀가 거주자라면요, 국내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한국 세법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세법은 현재 10년 동안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 기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한국 거주자라면 당연히 받는 사람, 즉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 증여세를 부모님이 내준다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를 한 거라 그 세금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다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가 거주자라면 자녀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그 미성년자 2천만 원, 성년자녀 5천만 원 그런 공제는 없어요.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다만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부모와 연대 납세 의무가 가능하다. 즉 부모가 내든지 자녀가 내든지예요. 현실적으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 같이 책임을 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뭐 초, 중, 고등학교일 때까지는 사실 어느 나라에 거주할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부양가족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가 뭐 해외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고 대학을 다니고 있고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면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해외에서 대학생이 되면 증여세를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내고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좀 확실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비거주자예요. 그런데 그 자녀한테 줄 재산이 국외에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부모가 납세 의무를 지도록 어떤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비거주자고 국외에 있는 재산을 준다면 부모가 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 근데 만약에 부모도 비거주자고요, 자녀도 비거주자예요. 그럴 때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한국 국세청의 가세권을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한국 세법에 따라 낼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한국은 미성년자일 때 2천만 원, 성년 자녀일 때 5천만 원이었잖아요. 10년의 기간 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19,000불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지 않고 상속세 공제와 통합을 해서 사용하는데요. 지금 환율을 1,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약 200억 정도 공제가 돼요. 부모님 한 사람당 200억이니까 양쪽 부모님을 합친다면 400억까지 공제가 되는 셈입니다. 한국의 공제가 배우자 공제 최대한으로 써도 30억이고 일괄 공제 5억을 쓴다면 최대로 공제를 받아도 35억인 거에 비해서 400억이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26년에는 그러니까 1,399만 불이요, 1,500만 불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투자 이민이나 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지금 상속세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 공제가 크기 때문에 세율은 40%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굉장히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제가 이 매트릭스는 국세청에서 이제 해외 교포들, 특히 미국 교포들을 위해 만든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한번 쭉 볼게요. 자녀가 미국에 살 때 증여자의 거주지가 미국이냐 한국이냐에 따라서 8가지 케이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증여자라고 한다면 주는 사람, 즉 부모라고 할게요.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4가지 경우,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4가지 경우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이 미국에 있고요. 받는 자녀가 미국에 있고요. 그 재산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 증여세가 가세되겠죠. 한국 증여세는 당연히 상관이 없다. 물론 미국 증여세를 가세한다고 해서 납부 금액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부모 한 명당 공제 금액이 거의 한국 원화 가치로 200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얼마 주냐에 따라서 그래도 어쨌든 미국 증여세를 가세한다. 두 번째 케이스, 미국에 부모님이 있어요. 자녀도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재산은 한국에 있어요. 이 경우에는 미국 증여세도 가세될 수가 있고요. 물론 공제를 활용해서 납부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증여세도 과세된다. 세 번째, 미국 부모님, 자녀는 한국에 있어요. 재산은 미국에 있어요. 이럴 케이스에는 미국 증여세와 한국 증여세가 다 같이 가세될 수 있다. 네 번째, 부모님 미국, 자녀 한국, 재산도 한국. 이 케이스에도 미국 증여세가 가세될 수 있고 한국 증여세가 가세된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이 증여자가 중요합니다. 미국 증여세 때는 주는 사람이 상속세처럼. 그런데 한국세법에서는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증여자가 한국인 4가지 케이스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이고요. 자녀가 미국이고요. 그 재산은 미국에 있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미국 증여세가 가세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여세는 가세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증여자가 한국, 부모님이 한국이고요. 자녀가 미국이고요. 재산은 한국에 있다. 이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미국 증여세는 가세가 안 되고요. 한국 증여세는 가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증여자가 한국이고요. 받는 사람도 한국이에요. 재산은 미국이에요. 이 케이스에서는 미국 증여세도 가세될 수 있고 한국 증여세도 가세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여자가 한국이고요. 받는 사람도 한국이고 재산도 한국이면 당연히 미국 증여세는 가세 대상이 아니고요. 한국 증여세는 당연히 가세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 케이스를 보듯이 굉장히 증여자, 수중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어느 나라 증여세가 가세되냐도 복잡하고요. 그 재산이 한국에 있냐 미국에 있냐에 따라서도 어디 증여세가 가세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 자녀나 해외 부모님, 이렇게 해외에 한쪽이 있다거나 양쪽 다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조세를 좀 잘 아시는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서 미리 사정 컨설팅을 받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체크해 드리고 싶은 건요, 한국 부모님이 국내 재산을 미국 자녀에게 증여할 때 미국 증여세는 없겠으나 IRS의 폼 3520 폼이라는
이런 보고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이 보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아마 가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10만 불이라고 하는데 불안에 떨지 마시고 증여세가 없어도 이 미국 거주자가 해외 재산을 받았다는 것을 미국 가세관청에 보고해야 된다는 꼭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해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